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주식 투자에서 이긴다는 걸 꿈꾸죠. 그런데 그 이긴다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시장을 예측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주식시장의 진짜 승자가 되는 열쇠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죠. 나는 시장 평균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나름 정보도 찾아보고 분석도 하니까요. 근데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자신감이 투자를 오래 한 사람보다 오히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심리적인 함정, 일종의 인지 편향 때문입니다.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아는 게 적을수록 오히려 자기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거죠. 다른 분야에서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투자 세계에서 이 편향은 정말이지 계좌를 녹여버리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리학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가장 권위 있는 답을 내놓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IBA 보고서입니다. 이 SPIBA 보고서는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최고의 정보와 분석 도구를 가진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부르는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얼마나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중 하나죠. 자,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와, 놀랍습니다. 단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봐도요.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60% 이상이 시장 평균을 못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시장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실패 확률이 정말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기간을 5년으로 늘려보니까 100개 펀드 중에서 무려 87개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존율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요. 그 끔찍한 추세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세요. 1년 차에 60.9%였던 실패율이 15년이 지나니까 92.2%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호주도 거의 비슷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문가가 시장을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그냥 명백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숫자, 바로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92.2%.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미국 대형주 펀드 100개 중에서 92개 이상이 시장에 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고의 전문가 100명 중에 단 8명 정도만이 간신히 시장을 이겼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92.2%라는 통계는 15년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은 펀드들만 가지고 계산한 결과라는 겁니다. 중간에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수많은 펀드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패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생존 편향이라는 함정입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들도 이런 성적표를 봤는데 과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진자적이 변덕스런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행동 격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의 높은 막대는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시장 지수에 투자했을 때 얻었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낮은 막대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은 평균 수익률이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걸 행동 격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팔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 때문이죠. 이 행동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탐욕에 휩싸였구나. 아, 내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 상태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운전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교통법규를 아는 건 그냥 지식이죠. 하지만 운전하다가 나 지금 좀 졸린데 라고 알아차리는 게 모니터링이고요. 이러다 사고 나겠다. 얼른 갈 길에 차 세우고 쉬자 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조절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모니터링과 조절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는 투자자를 세 가지 레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은 무의식적 무능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더닝크루거 효과에 가장 깊이 빠져 있는 단계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이 레벨의 투자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수 투자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거지. 시장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얻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대박 종목을 찾아서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 패턴은 아주 명확해요. 어디서 추천하는 급등주를 막 쫓아다니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거래 비용만 늘리죠. 분산 투자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모든 걸 시장 탓, 남 탓으로 돌릴 뿐 절대로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레벨은 의식적 무능입니다. 이제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단계예요. 머리로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근데 감정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이런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수 투자가 맞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아.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세 번째 레벨, 의식적 유능입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인지적인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감정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저비용 지수판으로 꽉 채우고요. 시장을 예측하려는 무의미한 노력을 그냥 멈춥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걸 기회로 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수 투자는 결코 평균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 자체가 승률이 아주 낮은 패자의 게임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겸손이자 자기 통제의 결과물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의 최후의 승자는 시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